선생님이 왜 문제라고 했냐면 여러분 설명할 게 좀 많고요. 그다음에 21번인데 3점을 줬다는 게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는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밑줄을 그어놓고 이 밑줄에서 의미하는 바로 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2월 해설할 때 여러분 이런 거는 뭐 신유형이다라고 뭐 이러지 말고 그냥 위에 있는 거를 잘 찬찬히 따라오면 이게 풀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이 문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이 밑줄에 들어가는 그 말들은 일반적인 말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어떤 비유나 아니면 뭐 유머나 아니면 좀 위트 있는 말, 익살미 뭐 약간 이런 거 아니면 누군가를 풍자하는 말 이런 것들이 많이 밑줄이 거져 있는데 사실은요 21번에 있는 지문들이 주제 문장을 가지고 있고 주제나 주장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강한 주제 즉 작가가 생각하는 이 의도 주제에 관련돼서 어떤 것에 대한 비유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인용 이런 말을 통해서 주제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곳에 밑줄을 이렇게 긋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통의 밑줄은 일반적인 어떤 직설적인 사실적인 진술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비유이자 속담이자 유머이자 아니면 인용 이런 것에 밑줄을 걷다 보니 사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맥락도 몰라. 그다음 우리가 영어로 된 유머를 잘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런 거를 풀 수 있는 힘은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주제에 관련돼서 비유적 용법을 쓰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할지라도 거기가 잘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주제를 잡으면 선택지에 맞는 답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 글의 주제를 알게 되면 여기서 쓴 비유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중에 주제를 찾는 것이 답에 제일 근접하는 경우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가볼 거고 선생님이 예전에 왜 21번과 같은 이 문제의 문항을 왜 21번에 넣었을까? 다시 이렇게 글을 밑줄을 거놓은 이런 문제를 다음 글의 의미로 적절한 것을 왜 하필이면 우리 대입학한다는 20, 21, 22, 23번에 왜 포진시켰을까라는 게 계속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9월 학력평가를 보면서 좀 의문점이 해결됐습니다. 왜냐면 주제를 알아야 거기에 쓰인 비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문 대입학하는 그 집단에 넣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죠. 저는요 믿습니다. 자, 뭘 믿는지 가보죠. That year, the second decade of this new century. 자, 이런 새로운 세기에 있어서 이런 새로운 세기 2000년대를 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 두 번째 10년 하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를 얘기하니까 딱 우리 2019년도 여기 딱 들어가네요. 새로운 세기의 두 번째 10년은 is already very different. 이미 매우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첫 번째 문장이 너무 넓다. 그쵸? 뭔지도 모르겠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2019년에는 그 이전과 다를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장이죠. 가볼게요. 물론 there are still millions of people. 아직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들 수백만이에요. 잠깐만요. 이 글이 첫 번째 문장이 사실은 주제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글의 양상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뭔가 변곡점이 이루어지는 글일 것 같고요. 여기가 바로 2019년, 지금 이 시기가 2019년이니까 이렇게 잡아볼게요. 새로운 시대의 두 번째 10년을 우린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2019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still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 still 뒤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바로 옛날 시대 전유물인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는 글은 이제부터 과거 얘기가 어느 정도 무엇을 얘기하는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가보죠. There of course, 물론 여전히 millions of people,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equate A with B 하는 사람들. A, B. 자, 이럴 때 단어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equate는 여러분 동일시하다. equate A with B, A랑 B랑 똑같이 여기다. 자, 그런데 무엇과 무엇을 똑같이 여기냐면 success, 성공을 돈과 힘으로 똑같이 여기는 사람들. 성공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돈하고 권력이요.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더라. 그렇다면 옛날에는 더 이게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가봅니다. 즉,
자, 지금 구두법이 나오는데요. 앞에 있는 말에 대한 보충 설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Who are. 해서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 millions of people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who are determined. 해서 be determined to 하면 결심하고 작정한 사람들이야. 아, 뭐 하려고? never 안 하려고. 무엇을 get up. get up는 여러분 버스에서 내리다. 아니면 어디에서 하차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어디서 결코 내려올 사람들이 아니야. 어디냐면 that treadmill. 그러한 쳇바퀴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아니 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a cost. cost라고 하는 건 여러분 비용이잖아요. 근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금전적인 면도 있지만 어떠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라고 하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어떠한 희생을 감내하고라도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트라는 건 비용도 되지만 어떤 희생, 대가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어떤 희생에도 불구하고 in terms of 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의 건강 아니면 관계 아니면 행복과 같은 그런 관점을 대가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희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공이라는 트레드밀 이 쳇바퀴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옛날에는 성공이 뭐니? 성공이 뭐냐면 이런 쳇바퀴를 돌면서 성공이요? 성공은 돈을 많이 벌어야죠. 아니요. 파워, 힘이 있어야죠. 권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계속 쳇바퀴, 성공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은 이 쳇바퀴에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이러면서도 건강도 잃고 그다음에 관계도 잃고 행복도 잃지만 그것을 희생해서라도 내려오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there are still millions, 여전히 millions of people이 되겠죠.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생략이 돼 있어요, 여러분. millions of people. 자, 수백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필사적으로 look for,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The next promotion, 다음번 승진이요. 다음번 자리 올라가야지. The next million dollar payday, 봉급날을 기다리는데 봉급이 million 달러예요. 그러니까 역시 돈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next promotion과 그 다음에 고액의 연봉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 궁금할 것 같아서 작가는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they believe,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잠깐 삽입 이렇게요. 그래서 they believe, 그들이 스스로는 생각하기에 나는 진짜 무조건 돈이 좋고 무조건 승진이 좋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는 왜 이런 걸 추구하냐면 that will satisfy, 만족시켜주고 있거든요. 뭐를? 그들의 희망사항을요. 자, 뭐 하고자 하는 바람이냐면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스스로가 좀 기분이 좀 괜찮다.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이만하면 나 괜찮은 것 같은데 feel better.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신의 바람을 만족시키는 next promotion, 이런 거를 만족시키는 next million dollar.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면 자, 어디서 끊어줄까? 이렇게요. or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면 silence라고 하는 건 여기서 여러분 명사가 아니야. 침묵이 아니라 여기서도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will에 관련돼서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이렇게 걸려줘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두 번째 침묵시킵니다. 조용하게 합니다. Their dissatisfaction, 불만족인 상태. 왜 불만족이냐면 여러분 봐봐. 아침에 6시에 일어났어. 출근 준비해. 그다음에 회사 갔어. 6시 끝나. 근데 야근이야. 9시에 끝나. 그럼 여기 이때 자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또 일해. 12시. 12시까지 못 맞췄어. 2시까지 해. 그럼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만 자는 거예요. 다시 6시. 출근해. 쳇바퀴처럼 트레드밀. 이렇게 러닝머신처럼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잃게 되는 dissatisfaction, 불만족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 관계, 그 다음에 행복을 잃게 되잖아요. 이런 불만족을 침묵시키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쳇바퀴 도는 성공의 삶을 옛날 시대 전유물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보죠. 자, but. 이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렇죠? 이제는 그러면 이런 시대 나와줘야 되겠죠. But. 그래서 변곡죠. 그런데 both in West and emerging
economies. 글쎄 서구 사회라던가 아니면 신흥 경제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상황이 좀 좋아진 나라에서는요. There are more people.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Every day, 매일매일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recognize that 이하를 깨달은 사람들. 자, 뭐냐면 these, 이런 것들, 쳇바퀴 도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all dead ends. 막다른 골목이다. 막다른 길이다. 아, 이래봤자 소용이 없다. 뭐 이런 건가 보죠? That, 좀 더 자세히 가보면 that they are chasing, 그들은 쫓고 있는데 뭘 쫓고 있냐면 a broken dream, 부서진 꿈을 쫓고 있는 사람이다. 에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무슨 소용이 있어. 가족관계가 망가지면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신흥경제국이나 아니면 웨스트 컨트리에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That 해서 여러분 이게 문제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2019년도 많은 달라진 이 부분은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뭐 워라밸 정도 될까요? 일하고 그다음에 어떤 삶이 자체가 이제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됐다 이렇게 갈 건가 봐요. That we cannot find the answer.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In our current definition of success alone. 즉 오늘날 현재 우리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대화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현재의 성공이라는 정의 하나만 가지고는 이 성공이 도대체 뭐냐라는 최적화된 정답을 we cannot find,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장 조금 선생님이 설명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 건데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 푸셨을 때는 아마 못 느꼈을 겁니다. 왜냐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 조금 뭔가 비문법적인 것 같죠? 그죠? 보시면 대절이 열렸어. 근데 대절이 열렸으면 여기 동사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주어인가 보다. 근데 지금 동사가 없어요. because는 이제 종속절로 이제 끊어졌고요. 그래서 그냥 뭐뭐인 것임을 라는 그냥 명사절만 댕그란히 있습니다. 이거 있는 다음에 동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동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동사를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약간의 시적인 표현, 시적 표현 같은데요. 약간 변칙성이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무엇을 알 수가 없냐? 무엇을 깨달았냐? 가볼게요. recognize. 요즘 선진국 사람들은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recognize에 관련돼서 대절이 모두 3개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요즘 선진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면 recognize that 1번. These are all dead ends. 이건 막다른 길이야. 가봤자 소용없어. 두 번째 that. 모두 다 부서진 꿈을 꾸고 있는 자들이네. 이거 소용없어. 마지막 3번째가 이거예요. 즉 오늘날 현재 유통되고 있는 통용되고 있는 성공의 정의만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 참된 성공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게 recognize의 3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끝났어요? 라고 물어보신다. 아까 얘기했지만 시적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알게 될 거야. 뭘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이렇게 좀 끝나는 약간 스타일리시한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성공에 대한 정답을 왜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as Gertrude Stein once said, Auckland 이 Gertrude라고 하는 이 작가가 오클랜드라는 지방에 대해서 일전에 얘기했듯이 There is no there 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는 성공에 대한 진짜 성공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끝나는 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보시면 There is no. 있다 없다? 없다. There is no there. 그곳엔 없다. 그곳은 없다. 그곳에. 아니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There is no there. 그곳은 없다. 어디에? 그곳에. 지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쓰는 직설적인 편안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뭐랄까 비유적이고 좀 뭐랄까 그냥 뭔가 말장난 같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자 볼게요. There is no there. 거기에 막상 가봤더니 그 장소에 내가 가봤더니 내가 꿈꾸던 그런 것이 없다더라 라고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가보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막 했어. 선생님 엄마 아빠 선생님 성공이란 뭔가요? 좋은 대학 가서 이과 가면 취업 잘해. 여기가 지금 아주 취업률이 좋아. 해서 막 갔어. 쳇바퀴 돌듯이 공부 열심히 하고 갔어. 그래서 성공인 줄 알고 가봤어. There 그 장소에 가봤더니 내가 꿈꾸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없다더라 라는 글입니다. 아셨죠? 자, 만약에 이 부분이 정확지 않았더라면 주제문으로 풀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1번부터 한번 가보죠. 이 글의 주제문은 사실 이거거든요. 이렇게 쳇바퀴 도는 삶, 이게 과연 진정한 성공일까를 묻는 지문이 되겠는데요. 1번 가봅니다. 사람들은요, losing confidence in themselves. 스스로 자신감을 잃고 있어요. 자기 안에서 말이죠.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꿈이 없다면 말이죠. There is no chance for growth. 즉, 성장할 만한 기회도 없는 겁니다. 꿈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We should not live. 살아서는 안 돼요. According to these expectations.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글쎄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산다. 이 기대라고 하는 거, 부모님의 기대 이런 말은 안 나왔거든요. 4번, it is hard. 굉장히 어렵습니다. 깨닫기가요. 우리의 잠재성을 깨닫기가요. 어디에서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의 잠재성 깨닫기가 참으로 힘들군요. 이 잠재성에 관련된 말 아니고요. 돈하고 power, 힘이라고 하는 거 do not necessarily,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lead a to be 나왔네요.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 success, 성공으로 데려가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 답은 이 글의 주제문인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런 쳇바퀴에 대한 삶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작가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그러면 뭐냐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지어주지도 않아요. 오늘날 몰라. 아직도 성공은 누군지 아무도 몰라.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21번은 there is no there라는 말이 나왔는데 일종의 이런 걸 펀이라고 합니다. 펀. 선생님 펀이 뭔가요? 글쎄요. 말장난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이 말장난이 좀 부정적인 말은 아니고 말 같고 재치 있게 쓰는 말을 펀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요거를 좀 찾아봤어요. 이 작가가 왜 이런 말 썼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작가가 여자래요. 근데 여잔데 이 오클랜드가 캘리포니아의 멋있는 항구 도시래요. 그런데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항상 마음속에 그때 유년 시절 그곳을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고향을 찾아갑니다. 오클랜드. 그래서 가서 내가 살았던 집, 내가 놀았던 장소, 놀이터 가봤더니 내가 살았던 집, 내가 보냈던 유년 시절이 없어진 거예요. 완전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클랜드 그 장소에 가봤더니 그 장소는 맞죠? 똑같은 장소죠. 그 장소에 가봤더니 내가 기억하는 유년 시절은 없다더라. 뭐 이런 글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설사 봤더니 여러분 네 맞습니다. 제목 선생님 제목은 무슨 문제? 얘기했잖아. 2부 때 주제 찾기 문제다. 선생님 그럼 주제는 뭔데요? 예, 지난 2부 마지막에 이런 얘기였죠. 예, 소재랑 그다음에 뭐가 묶여야 돼? 예, 생각이 묶여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보통은 이 주제가 여러분 어디 나타나냐면 보통 앞에 아니면 맨 뒤에 뭐 이렇게 나온다고도 얘기했고 또 주제를 한꺼번에 확 얘기한다기보다 뭐 need to, should, ought to, have to 선생님 must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must 너무 강해. 뭐 해야만 합니다. 이게 너무 강해서 must는 약간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아니면 뭐 또 어떤 게 있을까? 뭐 it is important 다음과 같은 건 중요합니다. it is crucial 다음과 같은 건 중요해요. it is vital 정말 중요해요 라고 해서 어떤 중요한 형용사를 써서 it that 가주어 it 그다음에 가주어 그다음에 to 부정사 진주어를 통해서 주제를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24번은 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까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벤자민 프랭클린. 아니 첫 번째 단어부터 만만치 않네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일전에 다음과 같은 것을 한번 제안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거 한번 주장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첫 번째 자체가 인용부터 들어갈 건가 봐요. 여러분 잠깐만. 인용이라고 하는 거 왜 쓰는 거죠? 내가 얘기했는데 근데 그거 옛날에 누구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라는 말이잖아요. 자, 인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 말에 대한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근거를 대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즉 보통은 자기가 주장을 한번 빡세게 하는 거면 얍! 이렇다고! 라고 주장 한번 하고요. 근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빌어서 그 사람의 명성을 빌어서 나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고 이런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게 바로 인용이거든요. 즉 내가 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이 쓰인다고요. 그래서 주장이나 주제 바로 직후에 인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통상적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아주 정확하게 주제를 꽂고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어 라는 표현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인용이라고 하는 건 직설적이지 않거든요. 좀 비유적 용법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비유적인 용법을 이렇게 써서 내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주는 이런 느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출제자가 원래 원문은 모르겠습니다만 인용부터 왔어요.
자,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 인용을 통해서 주제가 바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인용은 약간 비유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라지만 그 인용의 속뜻이 바로 주장이고 그 인용의 속뜻이 바로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용 자체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 인용에 대한 생각 읽기, 인용에 대한 그 뒷부분 설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 속담 혹은 그 사람이 한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풀이해주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용 뒷부분을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가보죠.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일전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A newcomer to a neighborhood. 이 동네에 말이죠.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 새로 이사 왔어. 그런데 이 새로 이사 온 사람은요, 물어야만 해. ask. 자, 누구에게 묻냐면 그의 새로운 이웃에게 물어야만 한대요. 자, ask 오형식 동사 쓰였고요. 목적어 쓰였고요. to do 목적격 보어. 자, 이웃 사람에게 무엇을 묻고 무엇을 요청하냐면 그 또는 그녀에게, 즉 자신에게 a favor 좀 하라고. a favor가 뭡니까, 여러분? 친절이나 호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자기가 처음이고 자기가 새로 온 사람이지만 그 주변의 이웃에게 과감하게 to do a favor, 저에게 좀 친절 좀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요청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favor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would you do me a favor? 라고 하면 would you 해주시겠습니까? do favor, 친절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would you do me?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은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더 편안하게 하자면 동네에서 이사 온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부탁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얘기. 그런데 카마 ing니까 분사구문이 쓰였어요, 여러분. 분사구문이 쓰이면서 뭐라고 인용하면서 an old maxim.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한 사실을 더하기 다음과 같은 속담, 오래된 격언도 같이 인용했다고 합니다. 가보죠. He that. he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속담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has done. 일전에 한 번 has done. 뭔가를 했대요. 자, 뭘 했냐? 당신에게 a kindness. 바로 뭐냐면 친절을 해주었대. 아, 그러니까 예전에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은 will be more ready to. 자, be ready to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뭐 하니까 훨씬 더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to do. 너에게 또 다른 선생님 또 다른 다른 명사 없어요? 반복이니까 생략했겠지. 또 다른 친절을 베풀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자, 누구보다 비교급 갑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면 또 어떤 막연한 일반적인 사람이 되겠죠.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whom, 관계대명사. 너 자신이 have obliged. 저 oblige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고교 필수 단어인데요. 친절하게, 정말 좋게, 이런 의미를 줬네요. oblige 하면 누구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다. 누구누구에게 친절을 베푸다는 뜻입니다. 다시 갈게요. 어떤 사람이냐면 너 스스로가 have obliged, 은혜를 주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대상이 지금 없어요, 여러분. 그 대상은 지금 앞으로 빠져나갔죠. 그래서 네가 직접 친절을 베푼 그 사람보다 누군가가 너한테 먼저 친절을 베푼 그 사람이 너를 더 도와줄 것이다. 이해돼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나를 예전에 도와줬던 사람, A. 자, B가 있어. B는 내가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 주황색 A와 붉은색 B 중에서 누가 날 더 도와준다고요? 우리 통념상 내가 도와줬으면 얘도 날 도와주겠지. 하고 나는 B가 더 많이 도와줄 것 같거든요. 근데 안 그렇대요. 내가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날 예전에 한 번 더 도와준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많이 도와준다라는 옛날 속담이 있대요. 그렇구나. 자, 이 부분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교급이 쓰였고 둘 다 관계사로 쓰였는데 여러분이 좀 해석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프랭클린의 인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해했어요? 인용을 통해서 주제를 빡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해하셨나요? 너무 어렵죠? 왜냐면 인용 자체만 가지고 주제를 파악할 수 없어요. 인용은 말 그대로 좀 비유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다? 인용 바로 직후 가봅니다.
프랭클린의 opinion, 의견 속에서 asking someone for something,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청한다는 것이 the most useful, 가장 유용하고 또 가장 immediate invitation, 즉각적인 초대가 될 것이다. 자, 어디에 있어서? to social interaction,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있어서 먼저 요청하는 것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가장 중요하다. 선생님, 이게 주제문 혹시? 맞아요. 인용 뒷부분에서 인용을 푸른 문장이기 때문에 주제문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면 the most useful, 가장 유용하대잖아요. 가장 뭐뭐하대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주제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 평면적으로 쭉쭉쭉 읽으시면 여러분 이거는 잡지책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평상시에 읽을 글은 그렇게 읽어도 되지만 제한된 시간에 빨리 풀기 위해서는 어디가 주제문인지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겠죠. 그 생각은 어디서 비롯되냐? 다음과 같은 어구, 다음과 같은 지문 구조에서 우리는 조금 더 빨리 포착할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Such asking, 그러한 요청은요. 근데 on the part of the newcomer. 근데 어느 쪽에서 요청을 먼저 한 거냐면 보세요. newcomer, 새로 이사 온 사람 쪽에서 먼저 요청한 거잖아요. 그런 요청은 provided A with B 해서 여러분 우리 변형 강좌에서는 이런 문법 구조를 다 다룰 건데 우리는 해설 강좌니까 일단 의미 중심으로 가볼게요.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공급하다, 주다는 뜻인데 그렇게 새로운 이사 온 사람 쪽에서의 질문과 요청은요. 그 이웃에게 무슨 기회를 선사하냐면 다음과 같은 기회를 선사합니다. 어떤 기회? show, 보여주는 himself or herself. 자기 스스로가 as a good person, 아, 나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이사 가셨다고요? 그럼 이웃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라는 뜻이죠. 저 제일 가까운 슈퍼 싼 마켓이 어디예요? 저렴한 데가 어디예요? 라고 하면 이웃 사람이 이쪽으로 가시고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가 제일 싸요 라고 얘기해 줌으로써 나 좀 괜찮은 이웃인 것 같아 라는 기회를 제공해 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것도 언제 만나면서 first encounter,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런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또한 의미합니다. 자, that 이하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The latter, 후자가요. 선생님, 후자가 그러면 순서를 좀 봐야 되겠죠. 봅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가 newcomer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걸 해볼까? 새로 이사 온 사람. 새로 이사 온 사람. 여기다 new 써볼까요?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주황색이 먼저 나왔고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그 이웃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요. 그 이웃은 연두색으로 가볼까요? 예, 원래 살고 있던 사람, 그 이웃에게 이런 걸 제공한대요. 그렇다면 이 후자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 그 이웃 사람이 되겠죠. 원래 살고 있던 사람. 그 후자가 말이죠. could now 이제 ask the former, 그 전자에게. 이 전자는 누구야? 새로 이사 온 사람. 나 새로 이사 왔습니다. 이 사람. 그 전자에게 ask a favor. 이번에는 그 사람이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and return. 이 후로 혹은 이 대가로 그 반대로 이번에는 원래 살던 사람이 새로 온 사람에게 다시 뭘 물어보거나 요청할 수 있잖아요. 뭐 하면서 카마 ing 띵띵띵 분사구문. 분사구문 쓰는 이유는 앞에 있는 주절의 내용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증가되냐면 increase the familiarity and trust. 서로 간의 친밀감이라던가 신뢰도를 증진시키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두 당사자 간 양쪽 다 could overcome, 뭐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들의 어떤 너무나 자연스러운 hesitancy, 낯선 사람 좀 주저주저하죠. hesitancy나 a mutual fear of the stranger, 낯선 사람을 보게 되는 어떤 상호 간의 fear, 이 두려움, 다시 말해서 약간 주저주저함이라던가 낯선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두려움, 그다음에 주저주저함, 이런 두 가지 다를 모두 다 overcome,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러면 이미 한번 잡아본 것 같은데 가보죠. 인용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 다음에 주장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일단 소재가 뭐예요? 물어, asking 이거잖아요. 그렇죠? 물어봐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뭘까? 물어보면 사회적인 관계가 서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좋아질 거야. 이 정도 될까요? 묻는 거면 나중에 사람들이 더 좋아져.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king과 사회적 관계의 말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제목부터 가봅니다. 1번 How to present you strength to others. How to라고 하는 건 뭐뭐 하는 방법이 되겠죠. 뭐 하는 방법이냐? present. 제공하는 방법, 제시하는 방법. 당신의 강점을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방법. 여러분, 아닌 거 아시겠죠? 솔직히 소재 면에서 너무 멀어진다. asking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잘 살아간다.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1번 no. A relationship opener, 관계의 opener. 뽕 이렇게 따는 거잖아요. asking for a favor. 먼저 뭐 하자? 질문하자. 그래서 여러분 asking의 소재. 그 다음에 relationship. 요게 바로 작가의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Why? 도대체 do we hesitate to help strangers? 도대체 우리는 왜 망설이는가? 낯선 타인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너무 아니죠. asking이란 말 자체가 안 나왔어. 4번. ask 나왔다 여러분. What you ask for shows who you are. 여러분이 요청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무엇이냐가 보여준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즉 그 사람이 요청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네 라는 의미가 되겠죠. ask는 나왔지만 소재는 나왔지만 뭐가 안 나왔어요? 작가의 생각인 사회적으로 잘 산다. social, relationship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안타깝고요. polite ways 어떤 정중한 방법 뭐 하는데 inviting our neighbors 우리 이웃을 초대하는 정중한 방법. 이웃은 좀 비슷하게 많이 나온 단어긴 하지만 소재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작가의 생각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건 2번인데요. 아마 오프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오프너라는 건 뭐냐면 뭔가를 새로 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하시는 분 제가 봤거든요. 그 대화 분석이라고 해서 언어학 중에 언어학이니까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전화 분석만 하시는 거야. 근데 전화 분석이 뭐냐면 상대방의 전화 통화 있잖아요. 그 전화 통화만 녹음을 해갖고 그걸 수백 번 들어서 필사하는 선생님을 봤거든요. 그런데 전화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hello, hello,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여보세요는 인사 파트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 인사 파트. 그 다음에 안녕 여보세요. 자 어떻게 하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랜만이야. 아니 그래 어떻게 지내? 이거잖아요. 자 어떻게 지내부터가 오프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화에 이렇게 숨통을 틔운다. 근데 오프너는 사실 통화한 사람의 의도는 아니래요. 어떻게 지내? 아이 뭐 그냥 그렇게 지내지. 아이 나도 뭐 그래. 너 근데 병구 소식 들었냐? 이게 본문이자 핵심이래요. 그래서 사람은 전화 통화를 할 때 바디 부분 이전에 오프너 이렇게 따는 게 있대요. 그 부분을 대화의 초입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relationship opener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냐면 관계의 물고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24번 2번 소재랑 생각 다시 한번 주제는 소재와 생각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고요. 제목은 주제를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번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